봄날 새벽의 과거 시험장. 개미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다툰다. 붓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니, 책을 펴서 살펴보느니, 종이에 글씨를 쓰느니, 우연히 만나 얘기를 나누느니, 행담에 기대어 조는 이도 있다. 등촉은 휘황하고 사람들은 왁자지껄하다. 조선시대 르네상스를 이끈 단원 김홍도는 풍속화의 대가이다. 조선의 거리 풍경이 담긴 행여 풍속도 팔폭 병풍에는 대장간, 강변, 벼타작 장면 등이 세밀하게 묘사돼 있다. 그 당시의 모습들을 실제로 보는 듯 생생하다. 배경을 생략하고 주요 장면만 간략하게 그린 단원 풍속도첩은 각 주제가 선명히 드러난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을 해학과 정치로 담아내 생동감이 넘친다. 어느 날 정조가 명을 내린다. 18세기 조선을 개혁하기 위한 정조의 정치 이념에 김홍도의 그림이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도화서의 화원이었던 단원 김홍도는 조선 백성들의 풍속을 가감없이 정조에게 올렸다. 그렇게 정조의 눈과 귀가 되었다. 30대의 김홍도는 당시 유행했던 신선도에서도 독보적이었다. 군선도는 단원 김홍도 특유의 개성적인 화풍을 성취한 작품이었다. 지방관을 2차례 역임했던 김홍도는 국가의 중요 행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도 주도했다. 조선 후기 가장 화려한 공식 행사인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기록한 화성 원행도에서 김홍도는 총책임을 맡았다. 그가 얼마나 정조의 총애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40대의) 김홍도는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그렸다. 이 또한 직접 그곳을 가볼 수 없었던 정조의 어명이었다. 10m가 넘는 비단 두루마리에 구현된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감상하며 정조는 시를 지었다. 단원 김홍도는 겸재정선의 진경 산소화풍을 더욱 사실적이며 서정적으로 발전시켰다. 최고의 경지에 오른 단원 김홍도의 산소화는 50대 이후 작품들이다. 단양팔경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2006년 10월 패트릭 패터슨이란 미국인에게 이메일을 받게 된 정병모 교수. 김홍도 풍속화를 감정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단원 김홍도의 그림은 어떻게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오게 되었을까? 2007년 2월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서 그 실체를 확인했다. 한눈에 김홍도구나 하는 거를 다 파악을 했죠. 과거장의 그 풍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모습들이 이게 한편의 이게 드라마구나. 김홍도는 풍속화를 그릴 때 뭐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놀이 어떤 그 사실적인 걸 표현한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그 풀어내거든요. 1953년 부산에서 미군으로 복무했던 유진 군은 공원 춘효도를 구매해 미국으로 가져갔다. 당시 부산 국립박물관 학예사였던 김원용은 김홍도의 풍속화임을 고증하는 영문 확인서를 썼다. 유진 쿤의 사망 후 골동품상인 패트릭 패터슨이 2005년 구입해 소장하다 2006년 감정의뢰 이메일을 보냈던 것이다. 세로 71.5cm, 가로 37.5cm의 비단에 채색한 그림 공원 춘효도. 과거 시험장에 가득 찬 우산들이 장관을 이루고 사이사이 보이는 수험생의 긴장된 모습이 보인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그림 속 인물들. 그런데 수험생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보인다. 과거 시험을 어떻게 치르기에 이런 모습일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공원 춘효도. 문장에 능숙한 자를 거벽, 글씨에 능한 자를 사수, 돗자리와 우산 같은 기구를 나르는 자를 수종이라 한다. 앞자리를 잡기 위해 새벽부터 입구에서 기다렸던 수종은 졸고 있다. 분주한 다른 사람과 대비되는 모습은 단원 김홍도만의 재치이자 해학이다. 문장에 능숙한 거벽이 글을 지어 말하면 글씨에 능한 사수가 이를 받아 적어 답안지인 시권을 완성했다. 수험생인 거자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었다. 물론 이들은 머리에 검은 유건을 써서 수험생으로 위장했다. 어자와 노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식한 자, 머슴 노예까지 머리에 유건을 쓰고 시험장에 들어와 어지러이 뒤섞여 있으니 부정한 편법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 조선은 시험의 나라였다. 보통 5살 때 시작해 무려 30년 이상 공부해야 소과를 거쳐 대과에 합격할 수 있었다. 3년마다 실시된 과거 시험은 불과 33명을 뽑는 행정고시였던 셈이다. 4차례에 걸쳐 제출된 응시자의 시험 답안지다. 4건을 하나의 첩으로 만든 것이다. 조선 후기엔 응시자가 기하급수로 늘면서 채점하기가 어려웠다. 먼저 답안지를 제출해야 유리했다. 강세왕의 제발 첫 문장인 공원 춘효 만만전은 새벽 시험장에서 만마리의 개미가 싸움을 벌인다는 뜻이다. 그만큼 뜨거운 현장의 열기를 전하고 있다. 묘사의 오묘함이 하늘의 조화를 빼앗는 듯하니 반평생 넘게 이러한 곤란함을 겪어본 자가 이 그림을 대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질 것이다. 단원 김홍도의 풍자와 해악을 다시 부각시킨 공원 춘효도는 서양화의 특징도 보인다. 작은 화폭에다가 그 번잡한 그 과거장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대기원근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겁니다. 앞에서는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게 그리다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적어지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안개나 운무 속에 이렇게 감춰지게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단원 김홍도의 고향인 안산은 실학사상이 흥성했던 곳이다.
실학사상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 성호 이익의 학문적 개방성과 포용성은 표암 강세황으로 이어져 제자인 단원 김홍도의 사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과거를 격렬하게 비판했던 그 성호 이익의 그 실학사상이 바로 그 공원춘여도의 배경에 이렇게 깔려 있고, 또 이 풍속화의 장면을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한 또 표암 강세항의 그 제문이 있는 거예요. 세 명의 어떤 그 역사적인 인물이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그림이 그 공원춘여도이고,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안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작품이다. 공원 춘효도를 귀환시키기 위한 노력은 끝없이 이어졌다. 단원의 도시 안산시의 주도하에 우리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공원 춘효도. 과거 시험장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해학적으로 풍자한 공원 춘효도는 그 가치를 매길 수조차 없는 우리의 보물이다. 작품이 하나 둘씩 모여 단원의 그림 세계가 구현된 김홍도 미술관에는 조선의 그림 신선 김홍도가 산다.